목이 자꾸 잠겨요. 노화와 후두 기능 저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67세 김순자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목이 자꾸 잠긴다며 병원을 찾은 그녀,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단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목감기가 아니에요. 성대가 늙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가 갈라지고 전화 통화가 길어지면 목이 쉬어서 말하기 힘들어지고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떨려서 당황스러웠던 경험.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나이 드는 게 다 그렇지 뭐라고 넘겼던 목소리 변화가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 건강 신호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80세, 90세가 되어도 맑고 힘 있는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쉰 목소리와 발성의 변화, 방치하면 위험. 목소리가 변한다는 것, 단순한 노화 현상일까요? 74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 기운인가 보다 하며 넘겼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도 목소리는 점점 더 갈라지고 약해졌습니다. 손자가 전화로 할아버지 목소리가 왜 이래요? 하는데 정말 속상했어요.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당혹감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놀라실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소리 변화를 6개월 이상 방치한 시니어 환자 중 무려 30%가 심각한 후두 질환으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너무 명확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목소리 변화 초기에는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따뜻한 물 마시고 목캔디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성대 근육이 위축되고 있고 후두 연골이 딱딱해지고 있고 성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염증이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초기 증상을 무시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목소리가 변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질까요?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전화 받기가 부담스러워지고 모임에서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죠. 이는 곧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성대도 나이를 먹는다. 후두 노화란 성대도 나이를 먹는다니 정말일까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나이를 먹듯이 성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부 노화, 관절 노화는 걱정하면서도 성대 노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성대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보통 50대 중반부터 시작되어서 65세 이후에는 급격히 진행되죠. 마치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변화처럼 성대 노화도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72세 이미영 할머니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노래방에서 고음도 척척 올라갔는데 언제부터인가 목소리가 가라앉더라고요. 처음엔 목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성대를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대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죠. 후두 노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대 근육이 위축됩니다. 20대에 탄탄했던 성대 근육이 70대가 되면 약 40% 이상 줄어들어요. 마치 운동을 안 한 팔뚝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성대 근육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두 번째로 성대 점막이 변합니다. 젊을 때는 촉촉하고 탄력 있던 성대 점막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져요. 마치 가죽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칠어지는 것처럼
성대 점막도 탄력을 잃고 거칠어집니다. 세 번째는 후두 연골의 변화입니다. 후두를 지탱하는 연골들이 석회화되면서 딱딱해져요. 이렇게 되면 성대의 미세한 조절이 어려워지고 목소리의 톤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목소리 톤을 조절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예전에는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가지 톤으로만 나와요.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성대 노화는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것.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20대처럼 맑은 목소리를 유지하시는 반면 어떤 분은 심각한 음성장애를 겪으세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평상시 성대 관리와 발성 습관입니다. 3. 목소리가 쉬고 떨리는 이유. 왜 하필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떨릴까요? 68세 정동철 할아버지는 요즘 가장 답답한 것이 목소리 떨림이라고 하세요.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아이가 할아버지 왜 목소리가 흔들려요? 하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성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 근육, 신경계의 종합적인 변화 때문이에요. 먼저 호흡의 변화부터 살펴보죠. 나이가 들면서 폐활량이 줄어들고 횡격막 근육이 약해집니다. 20대의 폐활량을 100이라고 하면 70대는 보통 60% 정도로 감소해요. 이는 목소리의 힘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한 번 숨 쉬고 긴 문장을 다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중간 숨을 쉬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 말이 끊어지고 목소리도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대 근육의 불균형입니다. 성대를 움직이는 여러 근육들이 나이가 들면서 각각 다른 속도로 약해져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가 맞지 않는 것처럼 성대 근육들의 협조가 어려워지면서 목소리가 떨리게 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신경계의 변화입니다. 뇌에서 성대로 보내는 신호가 나이가 들면서 미세하게 지연되거나 불규칙해져요. 이는 파킨슨병이나 다른 신경계 질환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파킨슨병인가 싶어서 신경과도 갔어요. 다행히 그런 병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시더라고요. 75세 김영희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목소리 떨림에는 감정적인 요소도 큽니다. 목소리가 떨린다는 것을 의식할수록 더 긴장하게 되고 긴장할수록 떨림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이는 특히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만 떨려요. 그러니까 점점 말하기가 싫어지죠. 이런 심리적 위축감이 목소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목소리 떨림은 적절한 발성 훈련과 호흡 연습으로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죠. 4. 말을 오래 못하면 성대 피로 신호. 요즘 말만 조금 많이 해도 목이 아파요. 이런 호소를 하시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말해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금만 많이 해도 목이 쉬고 아파진다고 하세요. 71세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손자들이 놀러 오면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목소리가 완전히 나오지 않아요. 다음 날까지 쉰 목소리가 계속되니까. 이제는 아이들과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성대 피로는 단순히 많이 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대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젊을 때는 성대가 손상되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거의 회복됐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한번 피로해진 성대가 회복되는데 2에서 3일씩 걸리기도 해요. 예전에는 노래방에서 밤새 노래해도 다음날 괜찮았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만 노래해도 며칠간 목이 아파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성대 피로의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신호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고음이 잘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목 안의 이물감입니다. 뭔가 걸린 것 같고 계속 헛기침을 하게 되죠. 이는 성대가 부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힘을 줘야 목소리가 나오고 긴 문장을 말하기 어려워져요. 요즘은 전화 통화도 부담스러워요. 10분만 통화해도 목이 쉬니까 아무래도 말을 줄이게 되죠. 73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하소연입니다. 성대 피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적인 성대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대 결절이나 폴립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면 성대 피로는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5. 후두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후두 근육이 약해진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움직이는 근육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대를 직접 움직이는 근육부터 후두를 지탱하는 근육, 목과 어깨의 보조 근육까지. 이 모든 근육들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나와요. 69세 최영미 할머니는 최근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목소리가 약해졌다는 건 알았는데 목 전체가 뻣뻣해진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경직되어 있고 목소리를 내려면 한참 동안 헛기침을 해야 해요. 후두 근육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목소리의 볼륨 감소입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이는 성대를 닫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손자가 옆방에 있을 때 불러도 잘 안 들려요. 예전에는 한 번만 불러도 다 들렸는데 이제는 몇 번씩 불러야 하니까 힘들어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세요. 두 번째 증상은 발음의 부정확성입니다. 특히 파열음 비읍, 피읍, 디귿, 티읕, 기역, 키읔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워져요. 이는 성대의 정밀한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비빔밥, 팔팔 이런 말들이 또렷하게 안 나와요. 혀가 꼬인 것 같고 발음이 뭉툭해진 느낌이에요. 76세 이순옥 할머니의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 지구력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말해도 금세 목이 피로해지고 목소리가 갈라져요. 이는 후두 주변 근육들의 지구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삼킴 기능의 저하입니다. 후두 근육은 발성뿐만 아니라 삼키는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후두 근육이 약해지면 음식이나 물을 삼킬 때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높아집니다. 요즘 물을 마실 때 가끔 사례가 들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이것도 후두 근육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74세 김동수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꾸준한 근력 운동과 발성 연습으로 상당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입니다. 후두 근육 약화는 한 번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적절한 훈련으로 진행 속도를 늦추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요. 6. 성대 결절과 폴립, 노년기에도 생긴다. 성대 결절이나 폴립은 가수들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일반인,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77세 황금순 할머니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계속 쉬어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성대에 작은 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암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양성이라고 하시면서 성대 폴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노년기에 성대 결절이나 폴립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성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큰 소리를 내거나 기침을 심하게 해도 성대가 금세 회복됐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대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반복적인 자극이 누적되면서 결절이나 폴립이 형성됩니다. 기침이 심했던 감기를 앓고 난 후부터 목소리가 이상해졌어요. 처음에는 감기 후유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위험한 습관이 있어요. 바로 잦은 헛기침입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자꾸 헛기침을 하시는데 이것이 성대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해서 결절을 만들 수 있어요. 목에 가래가 끼인 것 같아서 자꾸 큼큼하고 기침을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데 이게 성대에 안 좋다고 하니 놀랐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대 결절의 초기 증상은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특히 고음이 잘 나오지 않아요. 말을 오래 하면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이중으로 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폴립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쉬고 때로는 완전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할 때 숨이 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목 안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이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목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목소리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75세 김영식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성대 결절이나 폴립은 작을 때 발견하면 음성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어요. 하지만 크기가 커지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음성 치료로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수술해야 하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꾸준히 치료받고 발성 연습하니까 목소리가 많이 맑아졌어요. 성공적으로 치료받으신 분의 경험담입니다. 7. 말하기 어려워지면 대인 기피증까지. 목소리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어요.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3세의 정미화 할머니의 속마음을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진 후로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상대방이 뭐라고요? 하고 다시 물어보면 정말 부끄럽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도 연락을 안 하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목소리 문제로 인한 사회적 위축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성장애를 겪는 시니어의 60% 이상이 사회적 활동을 줄인다고 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전화통화 기피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전화를 피하게 되죠. 두 번째는 모임 참석 기피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작고 떨리니까 제대로 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모임에 나가기가 싫어져요. 78세 김복순 할머니의 토로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더 심각한 위축감을 보이세요. 평생 힘있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되면 자존감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큰 소리로 지시하고 발표하던 사람이 이제는 손자 앞에서도 목소리가 떨려서 위축돼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죠. 76세 이동진 할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위축감은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게 되죠. 예전에는 손자들한테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책도 읽어줬는데 이제는 목소리가 이상해서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70세 한영수 할아버지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악순환입니다. 말하기를 피할수록 성대 근육은 더욱 약해지고 성대가 약해질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마치 다리를 다쳐서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더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처음에는 목소리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니까 더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크게 말해요, 똑똑히 말해요라고 계속 요구하면 당사자는 더욱 위축될 수 있어요. 반대로 가족들이 이해하고 도와주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말을 안 하고 우울해하니까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성공적으로 치료받고 계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위축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해요. 8. 따뜻한 차보다 중요한 발성 위생. 목에 좋다는 걸 다 해봤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목이 아프면 꿀차, 생강차, 도라지차 등을 드세요.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발성 위생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74세 서정숙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목에 좋다는 차는 다 마셔봤어요. 꿀도 먹고 배도 끓여 먹고. 그런데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발성치료사 선생님한테 발성위생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게 훨씬 효과가 있었어요. 발성위생의 첫 번째 원칙은 성대 휴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대를 쉬게 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계세요. 목이 아프면 아예 말을 안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안 쓰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부드럽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처럼 올바른 성대 휴식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대를 쉬게 하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하고 속삭이는 것도 피해야 해요. 속삭임은 오히려 성대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대신 평상시보다 조금 작은 소리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원칙은 수분 섭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해요. 하루에 물을 8잔씩 마셨는데도 목이 계속 건조했어요. 그런데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수분 섭취법을 배운 후 목 건조함이 많이 개선되셨다고 하세요. 성대에 직접적으로 수분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는 성대 주변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는 환경 관리입니다. 건조한 환경은 성대에 치명적이에요.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은 성대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집에 가습기를 틀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 상태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목이 칼칼했는데 이제는 훨씬 편해요. 환경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보신 분의 경험담입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습관 교정입니다. 헛기침, 목 가다듬기, 코골이 등은 모두 성대에 해로운 습관들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큼큼하고 목을 가다듬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데 이게 성대를 계속 자극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참으려고 노력하니까 목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섯 번째는 올바른 발성법입니다. 목에 힘을 주지 않고 복식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목에 힘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성대를 더 피로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하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올바른 발성법을 익히신 분의 체험담입니다. 언제 이비인 후과를 찾아야 할까? 도대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목소리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비인 후과를 찾아야 하는 명확한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목소리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감기나 일시적인 목 사용 과다로 인한 쉰 목소리는 보통 1-2주 내에 회복돼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기는 나았는데
목소리만 계속 이상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서야 병원에 갔는데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어요. 늦게 병원을 찾으신 분의 경험담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가 갑자기 크게 변했을 때입니다. 하루아침에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목소리와 함께 삼킴 곤란이 있을 때입니다. 물이나 음식을 삼킬 때 사레가 자주 들거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된다면 후두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소리 변화와 함께 숨쉬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는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해요.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후두에 심한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찾아 큰 문제를 예방하신 사례입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후두 내시경입니다. 작은 카메라로 성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대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시경 검사가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 성대를 직접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됐어요. 검사를 받으신 분의 후기입니다. 음성 분석 검사도 받을 수 있어요. 목소리의 주파수, 강도, 떨림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음성 장애의 정도와 치료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치료 방법은 상태에 따라 다양합니다. 가벼운 염증이나 부종의 경우 약물 치료와 음성 휴식으로 호전될 수 있어요. 성대 결절이나 폴립의 경우 음성 치료를 먼저 시도하고 필요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술해야 하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음성 치료만으로도 많이 좋아졌어요. 전문 치료사 선생님께 올바른 발성법을 배우고 꾸준히 연습하니까 목소리가 점점 맑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목소리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어요. 목소리가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진작 병원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성공적으로 치료받으신 분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관심을 갖고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목소리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길 응원합니다.